국어 수업이 시작됩니다. 수능특강 고전시가 6강 3위인곡 시작합니다. 정철의 3위인곡은 송위인곡하고 관동별곡 이렇게 세 편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있는 가사작품 중에 하나죠. 자, 3위인곡의 제목은 우리가 3위인곡이라고 얘기할 때 3위인곡의 4는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임금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는 충신연주지사 혹은 유배가사의 대표적인 형태로 불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여성화자가 등장하고요. 자, 여성화자 등장해요. 여성화자가 등장해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형태로 나오는데 실제 이 여성화자의 신부는 선녀가 되겠고 님의 신부는 옥황상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정철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선녀는 화자, 즉 자기 자신 신하이고 옥황상제를 군주라고 대응시켜서 여성화자로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야 그 그리움의 정서를 훨씬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몸 화자입니다. 아이고. 자, 화자 이 몸 생길 때 삼키실제는 생긴다는 뜻이고요. 님을 조차는 기본형 줬다. 현대국어에도 있는 단어예요. 따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따라 생기시니 내가 생길 때 님 따라서 생겨났다 이거야. 한생연분이며 천생연분이라는 얘기죠. 자, 하늘 모를 일이런가 서리법입니다. 하늘도 다 아는 일이야. 운명이야 이런 얘기죠. 나 하나 젊어 있고 내가 젊었을 때 님 하나 날 괴신이 괴다 사랑하다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이 마음 이 사랑 견졸 때 노엽다. 견졸 때 비교할 곳이 전혀 없구나. 즉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이 최고야 이런 뜻입니다. 평생에 원하여대 평생 내 소원은 무엇이냐. 한대 내자였거니. 아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자, 한대 내자가 포인트죠. 한대 내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소원이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늙 거야. 무사일로 늙어서는 무슨 일로 외워두고 외롭게 두고 뭐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정서 나왔습니다. 시에서 정서 나오는 건 고전이건 현대문학이건 무조건 중요해요. 엊그제 님을 매셔. 엊그제는 과거가 되겠지. 이때 그냥 엊그제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엊그제는 아니고 과거니까 언제냐면 내가 유배 가기 전. 유배 전. 유배 전을 지금 엊그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엊그제 님을 매셔. 그러니까 임금 옆에 있을 때 광안전에 올랐더니 광안전은 옥황상제 계신 궁궐인데 여기서는 어디예요? 임금 계신 궁궐. 여기에 있었는데 그 덕에 그 사이에 어디야야 하계에 내려오니 하계는 바로 어디겠어? 유배지. 유배지에 왔다 이거야. 자, 올적이 언제야? 여기 내려올 때, 여기 시기. 내려오던 이 시기에 빗은 머리가 헉 털었는지 3년일세. 3년간 몸단장 안 했다는 얘기죠. 왜? 유배 기간이 지금 3년 되었다는 얘기예요. 유배 기간까지 잘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연집은 인내만은 눌 위하여 고유할고. 연집은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죠. 왜? 연집은 누가 써요? 옛날 사람들도 분 썼어. 화장 열심히 했어. 요거 바로 누구? 여성 화자라는 걸 드러내주는 소재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고요. 있지만은 눌 위하여 고유할 거. 화장품 있어. 하지만 예쁘게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눌 위하여. 해봤죠? 봐줄 사람이 없다 이거죠.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있어. 첩첩 이거 첩첩 됩니다. 첩첩 산중할 때 첩첩 얘기하는 거야. 쌓여있어. 진난이 한숨이여 디난이 눈물이라. 한숨 짓고 눈물 떨어뜨립니다. 디다는 지다 떨어지다로 변하는 거 알죠?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끝이 없다. 인생은 유한 끝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다. 이거 서로 대조적인 거예요. 아,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야. 세월만 흘러간다 이거야.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님은 만나지 못하는데 나는 세월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죠.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촌. 염량, 더위와 추위. 염자. 우리 이 염자가 더울 염자인데, 요거, 옛날에는 염서의 더위,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썼어요. 알만한 단어. 폭염. 폭염. 요 단어 알죠? 그 다음에 량. 원래 량이에요, 량. 자, 남량 특집 할 때 나오죠, 남량 특집. 청량음료 할 때 나오죠, 청량음료. 이때 량자가 서늘할 량자 쓴다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자,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갔다가 다시 옵니다.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때는 이거는 이 부분은 계절의 순환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
자,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할샤. 듣거니. 자, 듣고 보고 여기까진 괜찮은데 여기 뭐 나왔어요? 느낄 일. 이때 느끼다는 무슨 뜻? 흐느끼다. 기억하고 가세요. 고전에 잘 나와요. 하도할샤는 야, 정철 아저씨 이거 굉장히 많이 봐서 다 알잖아. 많기도 많구나. 이거 알죠? 하다와 아래아를 쓴 하다의 차이. 요 하다는 많다의 뜻이고 요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하다의 뜻인 거 기억해 둡시다. 자,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서사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님과 만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별하고 나서 너무 그리워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가 서사. 서사의 핵심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줍시다. 그리고 이제 본사로 넘어갑니다. 본사 첫 번째 춘사. 그러니까 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동풍이 건다. 자, 이 부분 시작할 때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들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시에 지금 계절을 드러내는 여기부터 춘사니까 춘사는 봄이죠. 봄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쭉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 요거 형광펜으로 칠해봅시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동풍 언제 부는 바람? 봄바람이에요. 봄바람. 적설 쌓인 눈을 헤쳐냅니다. 창밖에 싱긋매화 두세 가지 피었으라. 매화 봄을 드러내는 소재죠. 이른 봄에 핍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핀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일고. 암향이 바로 매화향기예요. 암향 은은한 향기 매화의 향기고요. 자, 황혼의 달이 조차 아까 나왔었지. 따라와서 벼맡에 비치니. 자, 요 달도 되게 중요한 소재인데 하늘에 있는 달은 임금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나오잖아. 느끼는 듯 방드는 듯 느끼는 듯 흐느끼는 듯 반가워하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이 님이 바로 뭐야? 달이라고 달. 달이 임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오죠. 요거 중요한 소재입니다. 자, 매화를 꺾어내서 님에게 보내고 싶대요. 이게 춘하추동을 다 가면 나오긴 하는데 춘사부터 님한테 한 가지씩 보내요. 매화를 보냅니다. 왜 보냐면 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는 너 의인화는 기억해 두시고 어떻다는 하기 싫고 너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런 얘기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춘사인데 춘사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춘사에서 보내는 게 매화예요. 매화. 춘사에서는 우리가 매화를 보냅니다. 이 매화를 왜 보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드러내는 게 뭐겠어? 자신의 지조, 절개, 충정 이런 걸 보내준다고. 왜냐면 매화가 언제 피죠? 눈이 아직 남았을 때 피죠. 요래서 사군자에도 들어가잖아. 사군자 알죠? 네개 매란 국주 요 중에 하나니까 요 매화를 보낸다는 얘기는 나의 충성심을 좀 알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춘사입니다. 본사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갑시다. 하사가 들어갑니다. 역시 하사에서도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들 따로 체크해 볼까요? 꽃이고 꽃 자체는 아닌데 꽃은 봄이에요. 근데 꽃이 졌으니까. 새잎난이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 녹색 그늘. 얼마나 녹색이 진하면. 녹색은 여름의 색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어떤 상태라는 거야?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어. 그냥 얘기하면 굉장히 조용한 상태. 뭐 커튼 같은 거예요. 고요함. 고요하니 시적 화자는 어떻게 써요? 외로움은 가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병풍들이에요. 병풍, 뭐 커튼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걷고 부용이라고 부용 그 연꽃이에요. 연꽃. 연꽃 무늬가 스려진 그 휘장을 걷고 그 다음에 공작이 그려진 여기 병풍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둘러뒀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 둘러놓고 가뜩 씨름한데 하다 기억하세요. 많다야 이거. 날은 어띠기도 똥고 씨름도 많아 죽겠는데 날도 길더라. 이 씨름이 많은데 날이 길면 어때? 이 날은 우리가 하루의 의미로도 생각되지만 하루 혹은 낮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여러 가지로 써요. 이 한자 아시죠? 이 한자를 뭐라고 불러요? 날일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하루의 의미로도 써요. 날이 정말 길더라 이런 거지. 그래서 뭐 하냐 이 사람이 원앙금 버여놓고 오색선 풀텨내요. 원앙금 원앙이 새겨져 있는 비단금자예요. 이거 버여놓고 오색선 5가지 색의 실을 풀쳐내요. 자, 비단과 실이 있어요. 옷감하고 실이 있으니 이제 뭐 만들겠어? 금자에 견화해서 금으로 된 잔으로 자, 열심히 재단을 해서 님의 옷을 지어내죠. 여기에 두 번째 보내는 거 포인트는 뭐예요? 님의 옷입니다. 자, 지어내니 자, 어때요? 수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자시고 여기 한자 성어 하나 나온다. 수품 제도라는 한자 성어가 아예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격식에 잘 맞는 명품 뭐 이런 뜻을 나타낼 때, 잘 만든 물건을 나타낼 때 이렇게 얘기해요. 격식을 갖췄다고 얘기하는데 자뻑이죠? 자기 혼자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거야.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자, 산호수로 만든 지게 설마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지. 그 다음 백옥으로 만든 함. 요것도 드물죠.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에 담았다 이거야. 자,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데 바라오니. 자, 하사에선 뭐 보내는지 아시겠죠? 뭘 보내요? 님의 옷을 어디다 담아서? 산호수 지게에 담아서, 백옥함에 담아서 산호수 지게에다가.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님 계신 데 한양이겠죠. 여길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요것도 가리고 요것도 가려서 멀기도 하구나. 가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하사. 하사에선 뭘 보내더라? 임의 옷을 보내더라. 임의 옷을 얻다가 아주 귀하게 담아서, 귀하게 만들어 귀하게 담아서 보낸다. 님에 대한 뭐예요? 애정,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다. 하사가, 예, 제가 페이지가 있어서 좀 헷갈렸어요. 여기까지가 하사가 아니에요. 좀 더 가요, 하사. 다음 페이지까지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천리 말리길을 뉘라서 찾아갈고. 여기도 있는데. 자, 아까 앞에 나왔잖아. 산인가 물인가 멀기도 멀대. 그래서 어떻게? 천리 말리길을 뉘라서 찾아갈고. 천리 말리 겁나 멀다는 얘기야. 진짜 이 정도 멀진 않아요. 과장이에요, 과장. 니거든. 이때 니다는 도착하다의 뜻이에요. 도착하거든. 열어두고겠죠. 이런 건 뭐 이제 알 수 있죠. 날인가 반기실까? 나인가. 이때 날은 나야 나. 나인가 반가워하실까? 누가? 님이. 즉 여기까지가 이제 자 하사가 됩니다. 여름이죠. 여름에 뭐 보내겠다고요? 임에 옷을 보내겠다고요. 이건 임에 대한 뭘 보내주는 거예요? 정성, 애정 이런 걸 보내준다. 자, 춘사에서는 매화를 보내서 여기에 지조절개를 담았었습니다. 하사에서는 뭘 보내요? 님의 옷을 보내면서 님에 대한 정성, 애정 이런 걸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가을로 가봅시다. 자, 역시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가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룻밤, 서리김에. 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러기, 우라늘제.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네. 설이 없어졌냐? 설이. 자, 다시 합니다. 서리김에 기러기, 우라늘제. 기러기가 울면서 갈 때. 이 기러기, 우라늘제 같은 표현은 감정이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러기가 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시적 화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뭐 우리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루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듭말. 위태로운 누각에 혼자 올라가서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거드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맵니다. 아까 달 나왔었죠. 동산에 달 누구라고요? 임금이에요. 북극의 별 역시 임금입니다. 이 북극의 별은 북극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정철 아저씨 시에 흔히 등장하는 임금 3종 세트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개 뭐가 돼요? 해 하나, 달 하나, 별인데 그냥 별 아니고 북극성. 이라면 우리가 임금 3종 세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뭘 보고? 달이나 별을 보고 님인지 하고 반기고 있다고. 자, 눈물 난대요. 청광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죠. 자, 또 하나 보냅니다. 청광. 맑은 빛을 피워내요. 봉황루 임금 계신 궁궐에다 보내고 싶대요. 봉황색의 준 누각이니까. 누에 걸어두고 파랑 온 세상에 다 비춰서 심산 궁곡 아주 깊은 골짜기를 점낫같이 대낮처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임금한테 부탁하고 있는 건데, 이 심산 궁곡은 임금의 은혜가 잘 닿지 않는 곳이에요. 임금의 선정의 은혜가 베풀지 않는 곳. 그런 곳을 대낮처럼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선정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정치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라? 추사. 추사에서 뭐 보내더라? 청광. 청광을 보내는 이유는 뭐더라? 정치 잘 해주세요. 선정을 부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줍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겨울 갑니다. 건곤이 폐색하야 백설이 한빛인제. 건곤이 폐색하다. 폐색. 온갖 막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백설이 한빛인제. 백설 보이지? 백설이 바로 뭐예요?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 여기부터가 동사가 되죠. 동사. 자,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돌아다니는 것들이 없다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죠. 이런 상태란 얘기야. 소상난반도 치옴이 이렇거늘. 소상난반. 원래 소양강 남쪽이란 얘긴데 여기서는 자기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 나라는 따뜻하잖아. 치옴이 차가움이 이렇거는. 옥루고초 누가 계신 곳? 임금 계신 곳. 여기는 임금.
여기는 화자. 나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임금님은 얼마나 추울까? 더욱 일러 무사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구절에 대구 있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대구 이런 거는. 양춘을 붙여내요. 님 계신데 쏘이고죠. 양춘.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서 님 계신데 쏘이고 싶대. 모천 비첸 해를. 모천 비첸 해. 아마도 이거 똑같은 얘기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 양춘은 봄볕이고 모첨은 모천 비첸 해는 초가집에 비치고 있는 해니까 요거 따뜻하니까 누구한테? 님한테 보내고 싶다 이거지. 따뜻한 걸 님한테 보내야 님이 어쩌겠다는 얘기야? 님이 따뜻할 거니까. 그러니까 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홍상을 님이 차고 취수를 반만 걷어. 홍상과 취수 아까 연지분 나왔었죠. 연지분 이것과 유사한데 홍상임은 붉은 치마, 취수는 비취색 소매 이런 건데 여성의 복장을 뜻합니다. 여성임을 드러내고요. 자, 일모수죽의 햄가림도 하달샤. 일모수죽 밑에 설명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대나무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야. 힘없어서. 그러면서 햄가림 생각도 많기도 많구나 이런 거지. 갸르네 짧은 애입니다. 짧은 애가 쉽게 져서 긴 밤을 고초 앉아 긴 밤 동안 다시 앉고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고 그러니까 밤이 길어. 밤은 외로움의 시기잖아. 그러니까 밤이 힘든 거야. 그래서 계속 꼿꼿하게 앉아서 청등 거론 곁에 맑은 등을 겨루는 곁에 정공우 공우입니다. 악기예요. 악기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고 비키시니 턱을 받치고 이렇게 비켜 누워 있었다는 얘기야. 꿈에나 님을 보려고 꿈꿔서 님을 보려고 앙금도 차도 차시야 이 밤은 언제 살고 앙금 원래 원앙금이죠. 네, 원앙새가 새겨진 그런 이제 이불을 앙금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에 드러내고 있는 표현 자체가 화자가 외롭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밤은 언제 살고 밤이 안 간다 이거지. 외로워 죽겠으니까 더 안 간다 이거야. 밤은 외로움이 훨씬 더 강조되는 시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동사 끝. 동사에서 뭘 보내더라? 동사에서 보냈던 건 뭐였더라? 양춘이었죠 양춘. 왜 보내요? 님 추울까봐. 그러니까 여기는 님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거 더해다가 마지막에 뭐 있어요? 자신의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사 갑시다.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하루가 12때 12시간이란 얘기고요. 한 달도 30날 30일이란 얘기죠. 길게 얘기한 거예요. 일부러 길게 느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적은 덧 생각 마라. 이 시름 짓자니 잠깐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름 잊어버리고자 하니 이 시름은 어떤 시름? 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외로운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깨쳐시니 마음에도 맺혀 있고 골수 뼛속 깊까지 끼쳐 있으니 편작이 열이오다 이 병을 어찌하리. 편작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의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명이 와도 이 병 무슨 병이냐? 상사병이지. 어띠아리 서리법인 건 뭐 앞으로도 계속 있으니까. 자, 상사병에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무런 얘기 없잖아. 이런 사람이 와도 이 병을 고칠 순 없을 거야. 그만큼 나는 외롭고 그립고 그래. 이런 얘기인 겁니다. 어와 감탄사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님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나 님 때문에 병 났어요. 님 보고 싶어 죽겠어요. 이런 겁니다. 원망일까요? 여성화자가 남성인 대상을 원망하는 시조나 가사는 가끔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대상이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원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쉬어디어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답니다. 중요한 소재입니다.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겠대요.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죠. 송민곡에서도 배웠잖아. 송민곡에서 죽어서 뭐 되겠다 그랬어? 나괄, 떨어진 달 되겠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자, 그 반대편에 있던 그걸 들어주던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되지 말고 구준비대라 그랬지. 여기는 범나비대래요. 어떤 거랑 유사한지도 문제 잘 나와요.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조쪽 아니다가 범나비가 됐으니까 꽃나무 가지 앉을 거 아니야. 그래서 향 묻힌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뭘 묻혀서? 향기를 묻혀서. 자, 꽃나무에 갔으니까 향기를 묻힐 텐데 사실 이 향기가 상징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충성심. 물론 뭐 애정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조의 종장과 구조 똑같은 거 아시죠? 님이야 3, 날인 줄 모라셔도 이건 좀 길다. 7, 네님 조차려 5, 하노라 3, 3743. 원래는 3, 5, 4, 3이 가장 일반적인 구조. 정격 가사라고 부르죠.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정격 가사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 3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마지막 부분은 그런 얘기입니다. 님은 호랑나비로 내가 간 나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잘 따라가겠다. 계속 님을 쫓아가고 싶다. 일편단심이죠. 충성심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사. 마지막에 핵심 내용은 뭐다? 죽어서라도 님을 따라가겠다. 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일편단심이라고 적어둘까요? 우리 주제는 항상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잘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인곡의 내용 설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잠깐 뒤에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기억부터 미음까지를 쭉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기억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은 뭐냐면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한답니다. 네, 그래요. 세월이 물 흐르듯 쭉 흘러가네요. 봅시다. 시간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확인되죠? 시간의 흐름, 물 흐르듯 한다 그랬으니까 비유적인 거 맞잖아.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갑시다. 자, 니은 꽃 지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답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 꽃 지고 새잎나고 녹음이 깔렸잖아. 그럼 계절의 변화잖아. 확인돼요. 화자가 근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거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근심 맞겠지. 이 정도는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도 되는 거예요. 문학은 확실하게 틀린 게 틀려요. 3번. 자, 금자의 견화에서 님의 옷 지어내니 값진 사물을 소재로 활용하여. 맞잖아. 그 값진 사물 뭐 금자. 야, 요새 금값도 대박 비싼데.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이다. 정성이지. 금자 썼으니. 리을. 자, 의문형의 문장을 사용했대요. 리을이 뭐더라? 옥루 고쳐야 더욱 일러무사 말이 말해 뭐 하겠니? 옥루 고쳐도 추워 죽겠어. 이런 얘기인 거잖아. 의문형의 문장 활용한 거 맞습니다. 자, 님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태도. 낙관적 태도예요, 이거. 님은 더 추울 거야. 어디가 낙관이니? 틀린 거 보이지? 이런 거 항상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낙관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거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시간을 세분화하여 지시.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세분화 쪼갰잖아.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깊은 상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아이, 쪼개서 길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너를 1시간 기다렸어. 내가 너를 60분 기다렸어. 내가 너를 계산을 니네가 해. 60 곱하기 60 초 확인하면 되잖아. 훨씬 길어지잖아요. 그럼 더 길게 보이는 거잖아. 당연한 거야. 정답 4번 확인하시고요. 2번 문제 갑니다.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우리 일단 먼저 A하고 B를 확인해 줘야죠. A는 뭐더라? 광안전. 그쵸. B는 하계. 그래서 광안전 누가 있는 곳? 임금 계신 곳. 하계는 자기가 있는 유배지. 전라남도 창평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A는 화자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공간. 그쵸? 화자의 마음은 광안전을 향해 있겠지, 마음. 몸은 어디 있어? 여기 있지만. 몸이 머무는 공간. 맞잖아. 확인됩니다. 자, A는 화자가 임과 함께 했기에 다시 A는 임과 함께 했기에 행복했던 공간. 그쵸? 광안전에서 임과 함께 했죠. 그렇죠? 그 다음 B는 임이 없기에 임의 부재 확인하면 되고요. 자, 3번 갑니다. A는 화자와 임의 쌍방향의 사랑이 존재했던 공간. 쌍방향? 처음에 님 사랑했다고 했죠. 쌍방향 맞아요. 그 다음 B는 어떻게 됐어? 화자의 일망적 사랑. 님이 어쩐지 안 보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4번 갑시다. A와 B의 거리감은 두 개 다 거리감이 드러난다? 두 개 다는 아니고 A, B에서 그러나죠.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힘든 비극적 상황. 즉 광안전과 하계의 거리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거리감 어때요? 비극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A와 B 모두 두 개 다 화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현실을 초국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자, 잠깐만. 현실을 초국한다 그랬는데 오답 포인트 잘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현실을 벗어나려고 해요? 광안전인 하계에서? 현실 초국의 의지가 어디 있어 여기에? 현실을 벗어나는 거 어떤 거야? 차라리 죽으면 괜찮겠다. 죽으면. 죽음이라는 방법까지 띄어내고자 하는 것은 하계 정도는 가능하겠네. 하지만 적어도 A, 광안전은 현실을 초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요 공간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면 정답을 5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아이고.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확인합시다. 3인곡은 작가와 화자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연금가사이다. 작가와 화자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죠. 작가는 남성, 화자는 여성이 됩니다. 자, 연구는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예요. 정철은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3인곡에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내세워 말하고자 했다. 즉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다림, 임에 대한 염려, 그리움,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네,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렸어요. 이유 얘기할 거야. 사실은 흔한 얘기야.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 그런데 작품 곳곳에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드러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아 뭐가 나타나? 작가의 목소리. 여자인데?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지. 이는 정철이 임금과 관련된 특정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충신으로서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면 이 특정 어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게 핵심인 거야. 이걸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봅시다. 자,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 도구인 연지분이 있지만 이미 어깨에 꾸밀 이유가 없다는 부분 나와 있었죠. 확인됩니다. 작가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주 확실하죠. 2번 갑시다. 임금의 궁궐이 북쪽에 관련된 북쪽 있는 북쪽과 관련된 이렇게 버벅거리냐? 임금의 궁궐이 있는 북쪽과 관련된 북극의 별이 보인다는 부분. 북극의 별이 나왔었죠. 작가는 임금 곁을 떠나 있는 신하로서 임금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안위를 염려. 그래요. 좋아요. 임금의 재회를 확신하는 마음 보이냐? 확신. 이거 오답 포인트야. 그런 부분이 여기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어요. 오죽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 죽어서라도 만날까? 라고 얘기했잖아. 확신이 어떻게 나와? 정답 2번. 나머지 선지 확인하고 갑니다. 국어는 문제 하나에 문제가 5개 들어있는 거예요. 선지 하나하나 다 풀어보시는 거예요. 3번 임금이 머무는 궁궐과 관련된 어휘인 봉황루에서 자, 수정. 자, 3번 임금이 머무는 궁궐과 관련된 어휘인 봉황루에 봉황루 맞죠? 여기는 봉황루 맑은 전기를 붙이고 싶다는 부분에서 그러고 싶다고 했어. 이건 나와 있는 부분이야. 작가는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 맞습니다. 4번 여성의 치마를 나타낸 홍상을 여며 있고 생각에 빠진 부분에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임금의 만남을 기다리는 모습 맞죠? 여성 화자의 목소리 홍상이니까 취수를 입척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5번 부부의 이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앙금이 차다. 그럼 자기 혼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임금을 그리워하는 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성 화자의 목습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4번, 5번은 전부 다 여성 화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했던 뭐예요? 특정 어휘를 통해서 남성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더라. 이런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잘 확인해서 정리합니다.